만수의 집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집안의 사내들은 20살이 되는 해 어김없이 한 가지 능력을 얻게 되었지요. 그것은 바로 여인의 음기가 눈에 붉은 점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답니다. 음기가 없는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음기가 잠들어 있을 경우엔 아랫배에 작은 붉은 점이 살짝 떠오르지요. 그러나 오래도록 남자의 손길 없이 살아온 과부나 욕망을 억눌러온 여인에게서는 그 점이 배 전체를 덮을 만큼 커다랗게 피어오른다고 하였답니다. 만수는 그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며 자랐습니다. 설마 사람이 사람의 음기를 눈으로 본단 말인가? 허나 20살이 되는 해봄날 그는 처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옆 마을의 새댁이 진맥을 받기 위해 의원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지 오래되었고 홀로 시부모 봉양을 하며 살고 있었지요. 조용하고 단정한 그녀의 옷깃 아래 만수는 처음으로 그 붉은 점을 보았답니다. 그것은 분명 아랫배 전체를 붉게 물들인 강렬한 욕망의 형상이었지요. 그날 밤 만수는 이유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식지 않았고 숨은 가빠졌으며 마음은 어지러웠지요. 아버지가 다급히 방으로 들어와 묻자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보았습니다. 그 점을.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너에게도 시작되었구나. 그날 밤 만수는 만수의 집안 사내들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붉은 신점을 본 이상 그 여인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 음기가 가득한 여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이 병들고 신기가 오히려 자신을 잠식한다는 것. 작은 점은 한 번의 보시로도 사라지지만 점점 더 커지고 검어질수록 수차례 때로는 수개월의 교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하여 만수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의술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과 욕망까지 어루만지는 것이라 믿으며 붉은 신점을 지우는 여정을 시작했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에서 그는 박참봉댁 여종인 막순이와 작은 마님의 음기를 풀어주며 스스로의 신기를 다스리는 데 성공하였지요. 그러나 신기의 기운은 다시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만수야, 너의 의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진정한 신기의 길은 감추어진 음기까지 품는 데 있단다. 그리하여 만수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참봉댁 깊은 안채와 별당, 외양간과 우물가 그리고 숨은 방 안. 그 어딘가에서 붉은 신점을 품은 여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만수의 두 번째 보시가 시작되려는 것이었지요. 박참봉댁은 그 규모만큼이나 은밀한 곳이 많았답니다. 안채와 사랑채, 행랑과 외양간 그리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한 별당. 그곳은 마치 계절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듯 사계절 내내 문이 닫혀 있었지요. 그 안엔 이 집의 정실 부인인 큰 마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큰 마님은 일찍이 박참봉과 혼례를 올렸고 기품과 절개로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꿰찼던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박참봉의 사랑은 젊은 여인에게로 기울어갔고 작은 마님의 등장 이후 큰 마님은 별당으로 스스로 물러났답니다. 누구의 눈도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가둔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만수는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그 별당이 신경 쓰였습니다. 자주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지도 않았고 마당을 쓸거나 연못을 가꾸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저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놓였다 사라지는 것 외엔 생명이라 할 만한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는 문득 별당의 뒤뜰에서 기이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산뜰바람처럼 불어오는 그 기운은 오랜 습기와 외로움 그리고 감춰진 욕망이 섞인 듯한 냄새였지요. 그 순간 만수의 시야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큰 마님의 배꼽 위에 어른거리던 희미하나 또렷한 붉은 신점. 이럴 수가? 만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태껏 그가 본 붉은 신점 중 가장 크고 진한 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음기가 정체된 채 고여있는 듯 점은 정중앙에서 맴돌다가 붉은 실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박찬봉 어른을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박찬봉 어른, 혹 별당에 계신 큰 마님은 건강이 괜찮으신지요? 박찬봉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부인 말인가? 뭐 별다른 병세는 없소. 그저 스스로 문을 닫고 지내는 것이지. 마음이야 알 수 없지만 몸은 늘 건강하다 들었소. 제가 보기엔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신 듯합니다. 박찬봉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여인 내게는 정실 부인이요. 허나 내 불찰로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말았지. 작은 부인을 맞이한 이후 큰 부인은 스스로 그 방을 나서지 않겠노라 하였소. 그럼 혹 의원인 제가 문안을 드리는 것은 허락하시겠습니까? 박찬봉은 잠시 눈을 감고 무거운 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 그녀의 병을 보고자 함이라면 허락하겠소. 이튿날 아침 만수는 의복에 단정한 갓을 쓰고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초록덩굴은 담장 위에 흐느적거리며 늘어져 있었지요. 문을 두드리자 한참의 정적 끝에 안에서 여종 하나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의원 만수라 합니다. 박찬봉 어른의 허락을 받고 큰 마님의 건강을 뵙고자 들렀습니다. 여종은 놀란 눈을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따라오시지요. 마님께선 사람을 좀처럼 맞지 않으시니 무례하게 여겨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를 이끈 방 안은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덮여 있었고 조용히 피워놓은 백단향의 연기만이 방 안을 감돌았지요. 만수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방 깊숙한 곳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들게 하여라. 만수는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내려진 발을 걷자 안쪽에는 정갈하게 앉아있는 큰 마님이 있었습니다. 저고리에 흰 속치마를 겹쳐 입은 그녀는 흡사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저는 의원 만수라 하옵니다. 박찬봉 어른의 부탁으로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김의원이라 여기까지 오는 이가 흔치 않은데 대체 나의 어디를 보러 왔단 말인가요? 그녀는 냉정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침착히 입을 열었지요. 사람의 병은 육신보다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오랜 침묵과 고요 속에 계신 마님께 혹여 쌓인 기운이 병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염려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지요. 의원이 그렇다 하시니 내 몸을 한번 맡겨보지요. 만수는 그녀의 손목을 짚고 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맥은 겉보기엔 잔잔했지만 안쪽으론 잦은 울림이 느껴졌지요. 마치 바닥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려는 기운이 억눌린 듯한 맥박이었습니다. 마님의 맥은 감춰진 음기가 너무 오래 쌓여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음기라니요. 내가 무슨 욕심을 품고 살았다고 그런 말씀을. 그녀는 순간 붉어진 얼굴로 만수를 쏘아붙였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음기라 함은 욕망을 뜻하기보다 오래도록 해소되지 않은 울분과 허기, 애틋함의 집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점차 육체를 점유하면 열병으로 변하고 숨결을 어지럽히게 되지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김의원, 당신은 눈으로도 그것을 보는 겁니까? 만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한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서로는 알고 있었지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의 배꼽 위에 붉은 점이 피어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요. 그리고는 침묵을 한참 이어간 뒤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몸이 오롯이 서방님을 위해 살았거늘 이제와 음기라 하니 그것이 내게 더 치욕스럽게 느껴집니다.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오히려 마님 같은 분일수록 음기가 깊이 잠겨 있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고 품어내는 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었지요. 그럼 김의원, 그 치료를 한번 받아보지요. 내게도 남은 여인의 욕망이란 것이 있다면 그대가 꺼내어 보시오. 그 말은 처음이자 가장 조심스러운 허락이었답니다. 그날 밤 별당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침과 약들을 준비해 별당 목간에 불을 밝혔지요. 그리고 조심스레 마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마님께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시고 계십시오. 저는 마님의 음기를 손으로 지압하며 풀어내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에 몸을 담근 그녀의 살결은 달빛을 받아 희게 빛났고 만수의 손끝은 그녀의 어깨에서 등 다시 아랫배로 천천히 옮겨졌지요. 김의원?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약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억눌렸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징조였지요. 마님, 몸이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그런 말 처음 듣는군요. 내가 이렇게. 그녀의 눈가에 묽기 어린 윤기가 맺혔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지요. 이제부터는 마님의 몸과 마음을 모두 어루만지겠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니. 그날 밤 만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음기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던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식은 자리에 붉은 신점이 아주 조금 옅어지고 있었답니다. 박찬봉 댁에 머문 지 한 달이 넘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약재를 정리한 뒤 사랑채 뒷뜰을 한 바퀴 돌려고 나섰지요. 달이 높이 떠 있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빛도 어지럽게 떠 있었고 바람은 가을 기운을 머금고 선선했지요. 그런데 연못가를 향해 걸음을 옮기던 만수의 귀에 어렴풋이 여인의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라 하기엔 너무 애절하고 짐승 소리라 하기엔 지나치게 조용한 울음이었지요. 만수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밤중에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연못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대가 바스락이고 물 위엔 달빛이 고요히 떠 있었지요. 그러나 연못가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주변을 살폈지만 인기척은 없고 물결도 고요했습니다. 분명 그 순간까지 울고 있던 숨소리가 들렸건만 마치 누군가 손끝으로 그 기척을 꾹 눌러 끊어버린 듯 했지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인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만수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기운을 느껴보려 했지만 바람마저도 부드러워진 후였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가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면 여인이 있을 듯하였지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밤, 달은 전날보다 더 밝았고 바람엔 풀벌레 울음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연못가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발자국 소리도 줄이며 그곳으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누군가가 소리를 죽여가며 서럽게 울고 있었지요.
만수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레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등을 돌린 채 흐느끼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얀 무명저고리에 쪽진 머리, 가늘지만 깊게 떨리는 어깨, 만수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큰마님의 몸종인 순천댁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연못가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지요. 만수는 순간 나설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발끝에서 바스락 마른 풀잎이 밟히는 소리가 나고 말았지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놀란 순천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달빛 아래 붉어진 두 눈이 선명히 드러났지요. 참복 나으리이십니까? 아닙니다. 저 김의원입니다. 순천댁은 순간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달아나듯 연못가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연못 위에 떠 있는 달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이 집안의 음기는 어디까지 이어진단 말인가? 그 밤 이후 만수는 연못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순천댁 또한 더 이상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만수의 귓가에서 며칠 동안이나 맴돌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안채 앞을 정리하던 순천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연못 주변에 마른 잎을 쓸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만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천댁, 어제 연못가에 계셨지요? 순천댁은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의원 나으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군요. 아니요. 저는 걱정이 되어 드린 말입니다. 순천댁이 그렇게 슬피 우신 이유가 혹시 오래된 상처 때문입니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적 연못가에서 자주 함께하던 사내가 있었지요. 문직이었던 총각. 말이 없었지만 그이는 늘 저를 위해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집에 팔려갔다는 말만 들었지요. 그날 이후 이 연못가에서 홀로 눈물 삼킨 게 수십 번도 넘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말없는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순천댁 안에서 살아있군요. 그게 큰 병인가요, 의원 나으리? 예, 그 감정이 붉은 신점이 되어 남은 것입니다. 순천댁은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쉰이 넘은 이 나이 들어서까지 여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만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감정 또한 잊히는 법이 없습니다. 순천댁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 병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 만수는 별채의 오래된 목간방을 정비했습니다. 수증기가 적당히 오르고 약초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그곳에 조용히 발을 내미니는 다름 아닌 순천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해진 옷 대신 깨끗한 무명 속저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이 나이에 이리 옷고름을 푸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졌지요. 오늘은 손끝이 아니라 가슴으로 순천댁의 음기를 풀겠습니다. 순천댁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원 나으리, 날 여인이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만수의 눈엔 다시금 그녀의 배꼽 위에 떠있는 붉은 신점이 어렴풋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목간에 앉힌 뒤 상의를 벗기려 손을 뻗었지요. 처음 살결을 만진 그 순간 순천댁은 눈을 감고 낮은 한숨을 내쉬었고 만수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기운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그녀의 음기가 만수의 손을 타고 흐르며
얼음처럼 차가운 한기를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지요. 그의 손끝은 서서히 식어가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숨결은 얕아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의원님, 손이 왜 이리 차가워지셨어요? 만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읊조렸지요. 순천댁, 지금 떠올리신 그분, 그 기억의 음기를 더 강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과거가 아닌 저희 손길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온전히 순천댁을 향해 있으니. 그 말에 그녀는 움찔했고 이내 떨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만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지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잊겠습니다. 의원님의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기겠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만수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음기의 기운이 서서히 따스해졌습니다. 그렇게 순천댁의 몸에서 차가운 응어리가 사그라지고 달빛처럼 고운 온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지요. 순천댁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욕망이 아닌 여인으로 사랑받는 기억에서 피어난 것처럼 반짝였지요. 그날 밤 조용한 목간에서 들려온 숨결은 그 어떤 이의 것보다 담백하고 오래된 추억처럼 따뜻한 것이었답니다. 그녀의 점은 작았기에 한 번의 보시로도 충분히 사라졌지요. 만수는 그런 그녀를 마지막까지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제게 젊을 적 추억을 간직한 순수한 여인을 안아보는 귀한 치료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댁은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주 작게 대답했지요. 내가 오히려 고맙지요. 나도 다시 여자가 되었으니. 박찬봉 댁에 새로운 여인이 발길이 들기 시작한 건 초하루 장이 선 다음 날이었습니다. 친정집에 가 있던 박찬봉의 며느리 단심이 몇 해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정실이 사라진 집안에 외지인 과부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안채 여인들은 왈가왈부했지만 박찬봉 어른은 그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어차피 이 집 여자가 아닌가. 먹고 살 길은 만들어줘야지. 단심은 남편을 병으로 잃은 뒤 곧바로 친정집에 보내졌고 오랫동안 행랑채나 별채에서도 얼굴 한번 비춘 적 없는 이름뿐인 식구였습니다. 만수 역시 그녀의 존재를 이름으로만 들었을 뿐 얼굴을 마주한 것은 그녀가 돌아온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그녀는 말이 없었고 눈빛은 조용했으며 행랑채 작은 방에 짐을 푼 후엔 거의 방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끼 밥은 몸종이 날랐고 사람들과 섞이는 일 없이 마당을 지날 때도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인 채였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늦게까지 약초를 고르다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지요. 문득 달빛 아래 우물가에 앉아 조용히 머리를 감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하얀 속치맛자락이 물가에 젖어 있었고 어깨 너머로 흐르는 머리카락이 달빛을 받아 윤기나게 흔들렸지요. 거기 누구십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여인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몸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이 집 며느리 단심이라 합니다. 만수는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찌 혼자 머리를 감고 계신 겁니까? 단심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낮엔 마주치는 이가 많아 이 밤을 택했습니다. 괜히 사람들 눈에 띄면 뒷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만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조가 담겨 있었지요. 그 순간 만수의 눈이 그녀의 배꼽위로 옮겨졌고 이 여인 또한 보이는구나. 이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하면서도 흐르는 듯한 붉은 신점이 그녀의 아랫배에서 희미한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움켜쥐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고독과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욕망의 형상이었습니다. 단심아 씨, 추우실 텐데 차가운 물로 너무 오래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는 그날 밤 그녀가 돌아간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점은 분명 이 집안 누구보다 강했고 오래된 울분이 음기로 응축된 것이 분명했지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치료해야 한다. 아니, 반드시 그 붉은 신점을 지워야만 한다고. 며칠 후 만수는 단심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각을 어림잡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작은 바람에도 연못 물결이 반사되어 흔들렸지요.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손엔 작은 동이 하나, 머리를 풀어 담담히 걷고 있었지요. 또 의원님이시군요. 마침 별을 보러 나왔는데 아씨와의 인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단심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수줍음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운 것이었지요. 의원님, 제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만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아씨의 기운에서 오래 쌓인 음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병으로 그냥 두면 몸을 잠식할 수 있사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병에 걸린 것입니까? 병이라기보단 짙은 응어리지요. 그것은 남모를 갈망이기도 합니다. 단심은 조용히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것은 잊고 살아왔습니다. 욕망 같은 것은 이미 꺾었다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옵니다. 꺾인 감정은 썩게 마련이니까요. 만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인병을 잘 보는 의원이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제가 치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심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별당 목간에 작은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만수는 향초를 피우고 약초를 뜨거운 물에 풀어 물기를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단심을 맞이했지요. 그녀는 얇은 속적삼만 걸친 채로 조용히 방에 들어섰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있었지만 두 뺨은 달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처음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벗는 건. 만수는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씨가 원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한 옷깃 스치는 소리, 수건이 물 위에 흩어지는 소리, 그리고 가볍게 물에 잠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천천히 귀에 스며들었지요. 이제 됐습니다. 만수가 돌아보았을 땐 그녀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지요. 어깨부터 가슴선까지는 물이 살짝 덮고 있었고 그 위로 드러난 살결은 달빛과 등불 사이에서 고요히 반짝였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물에 적시고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지요. 처음엔 떨리는 살결이 느껴졌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참았습니다. 김 의원, 제 몸이 왜 이리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음기가 빠져나가는 징조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만수는 어깨에서 등을 타고 허리까지 다시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그가 손끝을 누를 때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고 물속에선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 이런 느낌 처음입니다. 처음이기에 더 정성껏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몸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기댔고 두 사람의 숨결이 등불 사이에서 교차했지요. 만수는 마침내 그녀의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는 부끄러움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위로 만수의 입술이 내려앉았지요. 이제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의원님. 그 밤 물 위에서 이어진 교접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렸던 외로움과 슬픔, 잊힌 여인의 마음이 비로소 다시 녹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살 것 같아요. 저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원님 덕에 다시 속 시원히 숨쉬게 되었답니다. 만수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마지막으로 배꼽 위의 신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남은 점은 있었지만
중심은 흐려졌고 그녀의 마음엔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 단심은 마당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웃음도 조금씩 되찾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 밤 물속에서 피어난 은밀한 교접과 몸과 마음을 다스려준 사내의 손길을 작은 마님의 방은 늘 정갈했습니다. 창틀엔 계절을 타지 않는 난초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고 방 안으로 들이치는 아침 햇살은 언제나 은은하게 방 안을 밝히곤 했지요. 하인들은 작은 마님의 방을 향기 나는 방이라 불렀습니다. 만수 역시 매일 오전이면 치료를 위해 그녀의 방을 찾았고 그녀는 매번 단정한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지요. 그러나 요사이 작은 마님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눈을 오래 맞추지 못했고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으며 무엇보다 치료를 위해 옷깃을 살짝 풀 때면 만수는 그녀의 살결 위로 어렴풋이 떠오르는 붉은 기운을 다시금 보게 되었답니다. 그럴 리가. 분명 첫 치료 후엔 점이 사라졌는데. 만수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점은 매일 조금씩 짙어졌고 어느 날은 그녀의 배위 전체를 조용히 감싸고 있기도 했지요. 점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았고 그 색도 이전보다 물기를 머금은 듯 탁해져 있었습니다. 마님, 혹여 밤에 잠을 설치시는 일이 있습니까? 만수가 조심스레 묻자 작은 마님은 순간 놀란 듯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예, 가끔씩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이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가끔 의원님이 제게 다가오는 꿈을 꿉니다. 그 말에 만수는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점의 변화가 단순한 현실의 억압이 아니라 꿈속의 욕망, 곧 무의식의 음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한 것이지요. 그 꿈은 자주 꾸십니까? 작은 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요 며칠 매일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의원님이 제 손을 잡고 이불 안으로, 그리고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그녀의 배꼽 위에 다시 또렷이 피어오른 붉은 신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짙고 중심부가 검게 번지기 시작한 점이었지요. 마님, 그 점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된 음기, 곧 억눌린 욕망이 무의식에서 되살아나며 다시금 몸으로 퍼져나간 것이옵니다. 작은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지요. 그렇다면 그 욕망을 없애려면 만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지만 눈빛은 이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마님은 만수를 조용히 자신이 방으로 불렀습니다.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고 촛불은 오직 한 자루만이 포렴 안을 밝히고 있었지요. 의원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얇은 속치마만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 같은 살결이 희미한 등불에 반사되어 은은한 윤기를 머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지요. 만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반쯤 걷어 만수의 자리를 마련했고 그 위로 붉은 난초향이 은은히 풍겨왔습니다. 어젯밤 꿈의 의원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해보자고. 오늘은 꿈이 아닐 것입니다.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만수의 손가락을 놓치지 않았지요. 천천히 그녀의 저고리를 풀어내자 부드러운 가슴선이 드러났고 그녀는 눈을 감고 한 손으로 이불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지만 치료를 계속 받고 싶습니다. 만수는 입술로 그녀의 목선을 따라가며 그 숨결을 담았지요. 그녀는 처음엔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입술 사이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의원님,
이제 꿈속처럼 해주세요. 그 말에 만수는 그녀의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곧 양팔로 만수의 등을 꼭 끌어안았지요. 의원님, 움직이지 말고 그냥 안고 있어 주세요. 작은 마님은 말없이 만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지요. 꿈속에서 의원님은 항상 나를 안아줬습니다. 이제는 꿈이 아니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녀의 속옷은 땀에 젖어 있었고 이불 아래 남겨진 열기는 밤새 식지 않았지요. 만수는 그녀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님의 꿈을 현실로 만든 오늘 밤, 제겐 치료가 아닌 하나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마님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만수를 맞을 때면 눈을 피하지 않았고 가끔씩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웃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밤의 은밀함은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만수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깊이 느꼈답니다. 단 그녀의 손끝이 문득 만수의 손을 잡는 날이면 만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밤의 여운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녀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동안 조용하던 막순이가 다시 만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초승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못가에 앉아 있었지요. 등허리는 평소보다 곧게 펴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단정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문득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붉은 신점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배꼽 위엔 다시 점이 떠올라 있었고 그것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강한 기운을 뿜고 있었습니다. 아니, 붉은 점 중심에 어렴풋이 검은 기운까지 퍼지고 있었지요. 그것은 흔한 음기가 아니라 질투와 분노, 외면당한 여인의 복합된 감정이 만들어낸 검은 점이었답니다. 꽃분아, 만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막순이는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조차 없었고 눈빛엔 무언가 단단한 벽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의원님은 잘 지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가라앉은 바람 같은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아무 일 없었지요. 다만 의원님을 뵐 일이 없어 조용히 지냈을 뿐입니다. 막순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이 많이 밝아지셨더군요. 의원님 덕분인가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막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몸종이지요. 의원님의 손이 더 귀한 곳을 향한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지 않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막순이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외면하셨나요? 의원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실 때 저는 여인으로 정말 살아있는 듯 했는데. 그녀는 만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엔 분명 질문이 아닌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원님, 저도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깊숙이 어서 저를 다시 치료해 주세요. 그날 밤 막순이는 만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눈빛은 결연했지요. 하얀 속적삼 하나만 입은 채였고 그 위엔 아무 장신구도 없었지만 그녀의 살결은 유난히 차갑고 눈빛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오늘 밤 저를 치료해 주시겠어요, 의원님? 만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그러셨지요. 음기가 너무 깊게 쌓이면 몸이 병들고 마음이 망가진다고.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 속이 검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수는 묵묵히 향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한 숙향이 방 안을 감싸며 번져갔고 그녀의 살갗은 닭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있군. 아직 의원님의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요. 막순이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녀 앞에 앉아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배꼽 위에 떠있던 붉은 신점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그 중심의 검은 점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시작하겠네.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조용히 오르내렸고 입술은 살짝 열려 있었지만 숨결은 고르지 않았지요. 천천히 속적삼의 고름을 풀자 그녀의 어깨와 가슴선이 드러났습니다. 만수의 손이 가슴을 쓰다듬자 그녀는 몸을 움찔했지만 눈을 감은 채 조용히 허리를 들어 올렸지요. 저를 거칠게 대하시고 아프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만수는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거라. 그럼 오늘 밤을 잊을 수 없게 해주세요. 이건 너의 질투 때문이구나. 그러니 이젠 저만 생각나도록 제 몸에 흔적을 남겨주세요. 만수는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떠있던 검은 점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중심은 붉은 기운으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의원님,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의원님이 다른 여인들과 웃고 있을 때 전 매일 밤에 외로워 울었답니다. 만수는 그런 그녀를 껴안고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미안하구나. 너를 처음 품었던 손이 잠시 방황했구나.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 줘서 고맙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가엔 다시 따뜻한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 막순이는 다시 만수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음기가 사라졌음에도 그녀는 매일 그의 방을 닦았고 침통을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어디 가지 마세요. 의원님은 제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박찬봉댁 사랑채 뒤뜰 늦은 밤이면 은은한 매화 향이 감돌았고 초가의 처마 밑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밤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지요. 만수가 머무는 사랑채의 작은 방, 그 공간은 작고 협소했지만 만수에겐 따뜻한 숨결이 오가는 치료실이기도 했지요. 의원님, 오늘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배도 아픈데 가슴도 막 뛴다 해야 하나? 막순이는 시치미를 뗀 말투로 만수의 팔을 끌어당기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의도를 담고 있었고 만수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금 정을 나누었고 그 소리는 창호지를 스치며 조용히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멀찍이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박찬봉 댁의 큰마님이었습니다. 김의원, 당신은 아직 어린 계집에게 그리 정을 주는 것이요. 큰마님은 방 안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참봉의 총애를 받던 정실 부인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열기는 점점 식어갔지요. 지금의 그녀는 만수에게 치료를 명분 삼아 정을 통하는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아 그저 자신을 찾아주길 간절히 원하지만 조용히 기다리는 입장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가 약재를 정리하던 중 큰마님이 직접 다가왔습니다. 김 의원님, 몸이 좀 불편하니 연고를 좀 발라주실 수 있겠소? 예, 마님.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만 하시지요.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등은 희고 매끈했지만 세월의 잔주름이 살짝 들이운 부드러운 곡선이었지요. 의원님, 당신은 막순이 같은 젊은 계집이 더 좋겠지요. 마님,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저 마님의 푸근함과 어미 같은 따뜻한 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수의 말에 그녀는 살짝 웃더니 만수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얹었습니다. 그럼 제 몸을 더 치료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말없이 저고리에 고름을 풀었고
만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붓지도 하얗지도 않은 노을빛이 깃든 고운색이었지요. 그날 밤 큰마님은 만수를 자신의 방으로 들였습니다. 이불은 향기로운 연꽃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만수의 허리춤을 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저는 마냥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서 저를 채워주세요. 김 의원이 내 방을 찾아주길 기다리며 제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들의 교접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노련함으로 만수를 품었고 그 속엔 오래도록 갈망해온 따뜻한 체온이 숨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 큰마님은 밤마다 만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밝아졌고 몸의 음기 또한 눈에 띄게 맑아졌지요. 붉은 신점은 옅어졌고 어느새 그녀의 배꼽 위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 날 밤 사랑채의 작은 창문에는 매와 향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바람이 거칠게 스쳤다 사라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만수는 잠 못 드는 눈을 떴지요. 문득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님,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 막순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얇은 속치마만 걸친 막순이는 서늘한 달빛 아래서도 얼굴이 달아오른 듯 붉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고 숨결은 잦아들어 있지 않았지요. 오늘은 다른 분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먼저 의원님을 제 것으로 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만수의 방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뒤이어 또 다른 발소리. 김 의원 지금 계신가요? 이번엔 묵직하고도 절제된 음성. 큰마님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보이자 만수는 당황했지만 막순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만수의 품에 안기며 말했지요. 이번엔 제가 먼저예요. 큰마님. 큰마님은 어제 김 의원님에게 치료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방 안에 두 여인의 기운이 맞부딪혔습니다. 막순이의 뜨거운 젊음과 큰마님의 농익은 품격이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며 서로의 숨결을 밀어냈습니다. 큰마님은 말없이 만수의 손을 잡더니 조용히 낮은 숨결로 속삭였습니다. 김 의원 누구부터 먼저 치료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여인의 자존심과 사랑의 증명을 놓고 던진 시험이었습니다. 만수는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오늘 밤은 두 분 모두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증세가 더 심해 더 아픈 분부터이옵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큰마님이 먼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이 아이에게 양보하겠소. 나는 그래도 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그녀의 말엔 뼈가 있었지만 그 깊이엔 묵직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지요. 막순이는 만수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를 완전히 잊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원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도 이 밤만큼은 저만 생각나도록. 만수는 말없이 그녀를 이끌어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한번 흔들리더니 멈추었고 방 안엔 조용한 숨결만이 감돌았습니다. 차마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큰마님은 문을 열고 나가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이들의 교접을 몰래 듣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몸이 맞닿을 때 막순이는 가녀린 숨소리로 그날의 외로움과 질투를 토해냈습니다. 막순이가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만수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맡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큰마님이 방문 앞에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다가 막순이가 기절한 듯 나가 떨어지자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가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방 안의 작은 등잔 앞에 앉아 조용히 비녀를 풀었습니다.
비단 같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릴 때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지요. 의원님, 저도 나이를 먹었어도 그래도 여인이랍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만수는 천천히 그녀 앞에 앉았고 그녀는 만수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지금 이 손이 닿는 곳 예전에는 누구도 허락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녀는 저고리고름을 풀었고 붉은 속지마는 천천히 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속엔 해가 질듯 고요하면서도 붉은 노을빛 같은 살결이 있었지요. 만수는 조심스레 그녀의 등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자 큰마님의 몸은 잔잔히 떨렸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겠습니다. 의원님, 저를 안아주세요. 그녀는 이불 위에 누웠고 만수는 그녀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넓고 따뜻했으며 만수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그동안의 응어리와 음기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막순이에게선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면 저는 오래 익은 향기처럼 사무치게 스며드는 여인이 되려 합니다. 그 말은 곧 그녀만의 교접 방식이었고 만수는 그 숨결을 따라 천천히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의 교접은 마치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같았고 그 안에선 세월을 관통한 여인의 사랑이 피어났지요. 만수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배꼽 위에 입을 맞췄을 때 붉은 신점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내가 다시 여인으로 숨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뒤에서 다시금 마주한 두 여인의 시선은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남자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게 된 여인의 눈빛이었지요. 이것은 단지 질투와 욕망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와 용서 그리고 진심이 오가는 여인들만의 침묵 속 대화였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만수가 있었지요. 만수의 손끝이 다시 붓을 잡기도 전 방 안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사그라지기 전에 마지막 춤처럼 흔들렸고 만수의 심장 역시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그 밤 한 명의 여인을 아는 뒤 다음 여인을 품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여운이 있었건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의원님,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작은 침상 위에서 이불을 감고 앉은 막순이가 입꼬리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럽기도 했고 도발적이기도 했지요. 그녀는 방금 전 만수와의 교접을 마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 너머에는 방 안의 작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는 큰마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칼을 천천히 내리고 있던 그녀는 만수의 시선을 느꼈는지 말없이 돌아앉았습니다. 김의원, 이 아이는 아직 젊어 갈증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오늘 밤 다른 의미의 교합을 원합니다. 만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작은 탁자 위엔 붉은 홍주가 놓였습니다. 큰마님이 오래전 지니고 있던 약술 한 병을 꺼낸 것이었지요. 그 술은 진피와 오미자, 복분자까지 함께 숙성된 농밀한 향을 품고 있었고 그 향은 방 안을 금세 달콤한 열기로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님께 보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의원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릴까 합니다. 큰마님의 말에 막순이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김 의원님을 치료해드리는 밤이 되는 건가요? 두 여인의 기운은 점점 가까워졌고 만수는 말없이 그 분위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교접으로 지쳤을 법도 했지만 눈앞의 두 여인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매혹의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큰마님이 먼저 만수의 옷고름을 풀어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의원님의 숨결을 내가 안아볼 차례인가요?
만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받아들였고 그 손은 천천히 그의 가슴 위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막순이는 만수의 등 뒤로 돌아가 그의 어깨를 마사지하듯 감싸주었지요. 이런 건 처음이죠, 의원님? 여인 둘이 함께 의원님을 치료해드리는 밤. 누가 더 나은지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만 휘몰아치는 건 오래 남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막순이의 허리 뒤로 다가와 그녀의 등허리를 어루만졌고 그 터치에 놀란 막순이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님, 이건 너무 이상해요. 괜찮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치료받는 날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막순이의 머리칼을 넘겨주며 만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숨결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하나의 물결이 되었지요. 만수는 막순이를 천천히 눕히고 그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막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큰마님은 옆에서 만수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두 여인을 품고 계십니다. 두 욕망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들이 교접을 멈추었을 때는 이미 새벽 첫 달기 울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만수의 가슴엔 두 여인의 머리가 나란히 얹혀 있었고 방 안의 향초는 거의 타다 꺼져가고 있었지요. 의원님, 오늘 밤 우리 중 누구의 살냄새가 더 오래 남을 것 같으세요? 막순이의 질문에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 가슴이 기억하겠지요. 이 밤의 밤꽃향처럼. 큰마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향은 섞일수록 오래 갑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 셋은 영원히 남겠지요. 그 말에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박찬봉댁 사랑채 안방엔 서로를 향한 질투, 애정, 욕망 그리고 깊은 치유의 숨결이 하나의 향처럼 녹아 있었답니다. 이것은 단지 정욕의 삼각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한 남자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여정이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엔 늘 그렇듯 여인의 음기를 치료하는 의원 만수가 있었답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